여러분, 오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무려 70%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십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오늘 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자녀분 혹은 손자 손녀가 아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신이 잘 되는 정확한 타이밍. 둘째, 남자 나이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 셋째, 체중 관리와 임신의 관계. 넷째, 임신 전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 다섯째, 임신 확인 후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 5가지를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임신을 준비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다 되어가도 아기 소식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 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아기를 갖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일이 어느 순간 부담과 스트레스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은 타이밍 때문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타이밍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배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란이란 무엇이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달걀과 같은 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난자가 나오는 바로 그 시기를 배란기라고 합니다. 임신은 이 배란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배란기가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연구에 따르면 난자의 수정 가능 시간은 배란 후 불과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입니다.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달은 임신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배란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임신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배란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배란 테스트기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검사 도구인데요. 소변에 검사지를 담그면 배란이 언제 될지를 알려줍니다. 테스트기에서 피크, 즉 가장 강한 반응이 나왔을 때가 바로 배란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피크가 나왔을 때 당일과 그 다음 날이 임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오늘과 내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신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배란기의 관계 횟수가 많으면 임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야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는 바쁜 생활 속에서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려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그 스트레스가 임신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배란 테스트기로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 그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도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정확한 배란기를 파악해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확률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0대 초반까지는 한 달 한 주기당 관계를 했을 때 임신 확률이 약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10번에 3번 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5세를 넘어가면 이른바 고령 산모로 분류되는데 이때부터 확률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35세 이후는 한 주기당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0세를 넘어가면 약 5% 정도로 크게 낮아집니다. 100번에 5번 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35세 이후에는 배란기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생리주기가 불규칙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배란 테스트기만으로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부인과에 오셔서
초음파로 배란 시기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로 보면 난포가 얼마나 자랐는지, 배란이 언제 될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임신 가능한 시간대를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신이 잘 되는 타이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란 테스트기로 피크를 확인하고 당일과 다음 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임신 준비를 이야기할 때 여자 나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남자 나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 나이는 임신에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면 임신이 어려워지지만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괜찮다고요. 실제로 고령의 남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최신 연구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남성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정자질도 나이가 들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가능하다, 아니다로만 따지면 60대, 70대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아질수록 염색체 이상이 생길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임신이 잘 되는 수정률 자체도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아버지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특정 염색체 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통계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45세 이후부터 그 영향이 뚜렷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나이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나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신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체중과 임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임신을 준비하면 다이어트를 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신 전에 살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연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리고 살을 빼려다 잘못된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체중 관리가 중요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체중인 상태, 즉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착상, 다시 말해 수정란이 자궁의 자리를 잡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정란이 자리를 잡아야 임신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신이 어려워지거나 초기 유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체중인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 임신 중 합병증 위험도 커집니다.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정상 체중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임신부는 정상 체중 임신부보다 임신성 당뇨 발생 위험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배입니다. 그러니 임신 전 체중 조절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욕 억제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욕 억제제는 뇌신경 중추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이것이 임신 초기에 태아의 신경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입술이나 입천장이 제대로 붙지 않는 기형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이어트 약, 특히 식욕 억제제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물 사용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약은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중을 관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운동과 식이 조절입니다. 특히 운동이 중요한데요. 과체중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체중 감량뿐 아니라 임신성, 당뇨와 임신 중독증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이 더 빨리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걷기나 수영같이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체중 관리와 임신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체중은 임신 자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임신 중 합병증 위험도 높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절대 안 됩니다. 운동과 식이 조절이 정답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임신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산전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준비한다고 하면 산전 검사를 먼저 받으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꼭 받아야 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혈액량이 임신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자궁이 커지면서 심장도 바깥에서 눌리고 안에서는 늘어난 혈액이 심장을 더 열심히 뛰게 만듭니다. 간이나 신장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임신 전에 내 몸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전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간 수치가 정상인지, 혈액 수치가 괜찮은지, 혈액형은 무엇인지, 당뇨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간 수치가 평소에 약간 높아져 있는 분이라면 임신 중에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임신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여부 확인입니다. 특히 풍진이라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풍진에 임신 중 걸리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수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염병들은 임신 중에는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종들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생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 생백신을 맞으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반드시 풍진 항체와 수두 항체가 내 몸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임신 전에 미리 접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접종 후 약 한두 달이 지난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입니다. 자궁의 모양이 이상한 기형이 있거나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 용종 같은 문제가 있으면 착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난소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AMH 검사입니다. AMH는 항뮬러관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난소 나이 검사입니다. 내 난소에 얼마나 많은 난자가 남아있는지를 혈액검사 하나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AMH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5세를 기점으로 AMH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는 30살인데 AMH 수치가 훨씬 낮게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난자를 미리 채취해서 보관해두는 난자 동결이나 남편의 정자와 함께 미리 수정해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전문의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더 늦어지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3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산전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리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시작하는 것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임신 전 반드시 받아야 할 산전 검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혈액 검사, 예방접종 확인, 자궁과 난소 초음파, 그리고 AMH 검사.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임신을 확인한 후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여러분,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가면 오히려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어서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처음에는 자궁 안에 아기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기집 안에서 아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아기집이 생기고 나서 약 2주 정도 후입니다. 그러므로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지 마시고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오시면 됩니다. 그때 병원에 오시면 아기집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심장 소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다만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거나 아랫배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자궁의 임신이나 유산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신 타이밍. 배란 테스트기에서 피크가 나왔을 때 당일과 다음 날이 임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기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집중하세요. 둘째, 남자 나이도 중요합니다. 여성만큼은 아니지만 남성도 나이가 들면 정자의 질이 영향을 받습니다. 45세 이후부터는 염색체 이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검진 받으세요. 셋째, 체중 관리가 임신 성공률에 영향을 줍니다. 과체중은 착상을 방해하고 임신성 당뇨와 임신 중독증 위험을 3배 높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절대 안 되고 걷기와 수영처럼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넷째, 임신 전 산전 검사를 반드시 받으세요. 혈액 검사, 풍진과 수두, 예방접종 확인, 자궁과 난소, 초음파, AMH 검사. 이 4가지는 임신 계획 3에서 6개월 전에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일주일에서 열흘 기다린 후 병원에 오세요. 그때 아기집과 심장 박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혈이나 심한 통증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기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